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쓰기 1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배열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열하기 같은 경우는 문법이야. 그래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문법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문제를 보고서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이고 어떤 문법을 겨냥해서 낸 거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자. 제가 보통 풀이 순서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풀이 순서라는 게 핵심 그 풀이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한다는 건 내가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문제를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거쳐서 강의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한꺼번에 3단계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3문제를 좀 볼 거예요. 우리 86번부터 88번까지 3문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시면 무슨 생각부터 하시는지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구나, 받자 때문에 낸 문제구나, 보어 문제구나, 기본 어순 문제구나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시는지를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문제를 오늘 풀어보겠다. 만약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내가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86번 문제 들어갑니다. 풀이 순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제시된 보기의 품사와 뜻을 살펴야 돼요. 다짜고짜 그냥 해석하면서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하면서 앞에 1번부터 주어가 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신 다음에 이 단어가 문장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 가야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보기의 품사와 뜻을 살펴야 돼요. 뜻과 품사라고 하지 않았죠. 뜻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품사는 어느 정도 단어를 보면 얘가 대충 동사 같다, 대충 명사 같다가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싼펀부터 볼게요. 그럼 새부. 그러니까 계획서기 때문에 새부라고 적어놓은 거죠. 새 장이죠. 새 개를 얘기하는 거야. 수사랑 양사구나라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겠고요. 따인 같은 경우에는 나가 들어갔죠. 나는 이제 치다라는 동사라서 나가 들어가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급에서는 동사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따인 자체가 인쇄하다, 프린트하다라는 뜻을 몰라도 따인이 동사구나라는 거 추정을 한다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우린 충분히 배열을 할 수 있겠죠. 나장지화수, 사실 보면 지시사가 있고 양사가 있다라는 거, 이 통째가 통째로 명사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얘는 명사구나? 그러면 얘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자는 제가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쓰기 파트 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자문입니다. 근데 바자를 바자문이야, 처치문이래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자도 하나의 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또이라던가 비처럼. 그래서 을이라고 먼저 뜻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품사는 개사고요. 을이에요. 칭 하면 청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칭 같은 경우엔 단순히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수어의 위치에서 동사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뭐뭐를 청유할 때 뭐뭐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동사가 바로 칭인 거죠. 특수한 동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지만 사실 기초 중국어 때보다 칭은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시된 보기의 품사와 뜻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요. 알았어, 그래. 내가 뜻이랑 품사를 대충 파악을 했는데 그럼 내가 처음에 말 시작부터 이제 가야지, 어순을 배열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짝꿍이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퍼즐처럼. 그래서 어떤 게 짝꿍이 될까 하는데 제가 보통 기본 문법을 말씀드렸을 때 뭐 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수량사 뒤에 명사가 옵니다. 이런 얘기 했지만 오늘은 제가 일관적으로 개사구,
특수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 하고 시작한 수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술목 찾아서 배열하기는 굉장히 많이 제가 지속적으로 대비 특강에서 풀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특수구형이나 문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볼 거예요. 바자는 여러 번 했습니다. 바자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 결과, 항상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자, 목적어, 수러, 결과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이 결과가 되었어 라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바 뒤에는 짝꿍으로 명사를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명사가 나장시 허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짝꿍이다 하고 먼저 짝이 될 만한 애들을 짝을 지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뜻과 품사를 살펴봤고 서로 붙여놓을 만한 짝꿍을 살펴봤으면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보통 대체적으로 주어부터 하잖아요. 찾을 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배열하기 위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풀 때 다 이제 숫자로 자기가 직접 글자를 안 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의 문장의 기둥을 잡으시려면 무조건 수어부터 기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명사라고 다 이게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수어로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수어의 짝꿍은 목적어죠. 예를 들어서 먹는다, 밥을, 간다, 어디를, 학교를 수러 찾고 자연스럽게 목적어를 찾으셔야 돼요. 따인 하면 몇 장을, 싼펀 3장을 인쇄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배열하시면 돼요.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바자, 을을 넣고 그 뒤에 수러해서 결과 쓰고 징은 청유라고 했죠. 뭐뭐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앞에 징을 넣으면 돼요. 사실 한 큐에 그냥 문제를 쫙 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바자 익숙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시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을 해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당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단어의 품사, 뜻을 모르겠으면 품사라도 확인을 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짝꿍 지을 수 있는 거 짓고 수러 찾고 목적어 찾고 배열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87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한번 내가 단어, 품사랑 유추해보고 짝꿍 될 만한 거 해서 수로 위주로 기둥을 한번 잡아보고 문제 푸는 훈련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텝 1이 뭐였죠? 뜻과 품사. 품사와 뜻 확인하는 거였어요. 뉴이라는 여자라는 명사입니다. 웬만하면 다 아시는 거죠? 这里的 家庭, 这里的家庭 하면 이곳의 가정인데 해석을 안 해도 더가 들어가 있어서 명사형이죠. 그다음에 이가 나오고 웨이가 나와요. 내가 그 4급이라도 5급 단어를 외우는데 이웨이라는 동사가 있었어. 이웨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경우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따로 웨이 따로예요. 그리고 중신이죠. 오늘 사실은 이 A, 웨이, B 구문이 키워드예요. 4급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구문이기는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웨이, B 구문이 4급, 5급, 6급 그 이상의 급수까지도 가는 고급 표현이기는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개사예요. 뭐뭐로 아까 바가 뭐뭐을 느린 것처럼 개사란 말이에요. 뭐뭐로라는 개사고요. 웨이는 보통 슈처럼 뭐뭐이다라는 동사로 그러니까 옛날에 한문 시간, 한자 시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고어에 옛날에 고어 문체에 보면 웨이가 뭐뭐이다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위하여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 4급이 웨이 혼자 나와서 이다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랑 아마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심 같은 경우는 중심이라는 명사. 그럼 이제 하나하나 또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바자처럼 제가 이 A, 웨이, B 구문을 특수 문형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A를 B로 삼는다.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여자를 중심으로 한대요. 중심으로 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인가 봐요, 여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랑 웨이 중심으로
기억을 하세요. 보통 way 뒤에는 뭐뭘 위주로 한다,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 무엇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식의 구문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장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에 그냥 주어를 넣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这里的家庭.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주, 술, 목으로 기본 구조로 해서 문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화시켜서 특수 문형,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얘가 나오면 내가 막 쫄려. 좀 어려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로 일부러 엄선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 A, way, B 부분은 알면 진짜 쉽게 풀리고 모르면 이거 뭐지? 할 수 있는 구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시종일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사구에 대해서, 특수 문형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다 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걸 좀 중심으로 볼게요. 메이오는 다들 아시죠? 없다, 뭐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흐지우가 있는데 음주는 너에게 이렇게 띄어놨어요. 흐지우 따로 뚜이니 따로 떨어뜨려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붙여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음주는 술을 마시는 건 해놓고 뚜이라는 개사구가 주어랑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하우추 같은 경우는 장점이죠. 이디얼 조금 그리고 이에 그러면 메이어랑 이디얼이랑 얘랑이 진짜로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뭐가 주어고 수어고 목적어고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특수 문형에 사실 여러분이 4급 오기 전에 초급 단계까지 중국어 회화를 배우신 적이 있다면 이디얼 예 메이어라는 구문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도 뭐뭐 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얼 예 메이어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조금도 뭐뭐 하지 않아. 그러면 근데 이게 조금도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을 몰라도 이디얼 예 메이어의 메이어가 수어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부사니까 조금도 뭐뭐 하지 않아 이거 자체가 수어 구문에서 지금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주어나 개사구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건 너에게 있어서 조금도 뭐뭐 하지 않아. 너무 고맙게도 이 문제는 흐지오랑 또이니를 붙여놔 줬단 말이에요. 주어 뒤에 이건 너에게 그럼 뒤에 뭐뭐 하지 않아 하고 목적어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로 찾으면 됩니다. 메이어 하우추. 수로 될 만한 건 지금 메이어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우추. 메이어 하우추만 잡아놔도 사실 내가 이디얼의 메이어라는 구문 자체를 몰라. 그래도 여기 수어랑 목적으로 기둥만 잡아놓아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흐지오도이니 이디얼의 메이어 하우추 하면 술 마시는 게 조금도 장점이 없어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구문들 있잖아요. 다자는 뭐 항상 해왔던 거고 이 A, 왜 B 구문이나 이디어의 메이어 구문 같은 경우는 딱 기억을 해두면 이게 특수 문형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렵지만 이미 풀어본 적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 구문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넓게 보면 바자, 빼이자, 비교문의 비자 모두 다 특수문형의 이게 개사구에 속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기본 구조를 놓치지 않는 선상에서 주어랑 수어 사이에 개사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자도 이 구문도 이디얼 얘도 다 개사구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해. 근데 내가 뭐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 라던가 무엇을 중심 뭐뭐로 중심을 삼는다던가 이렇게 부사구 자체가 특수문형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위치는 수로 앞에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바자문, EA, 웨이, B 구문, 그리고 이디얼의 메이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이거 난 그냥 거저먹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푸셔도 될 것 같은 문형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주어, 수로, 목적어, 기둥을 잡아야 되는데 수로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 오늘 배운 내용이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사장 갔을 때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위주로 원론적인 것보다는 조금 심화해서 배웠거든요. 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